캄보디아는 충격적이고 매혹적인 사실들로 가득한 나라로 일반적인 기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소녀들에게 관계를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오두막이 제공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는 일부 여성들은 장로들만 볼 수 있는 비밀 문신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남성들이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하는 여성만 거주하는 섬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니라 현대 캄보디아의 현실입니다. 라스베이거스급 카지노부터 경제특구가 불법 거래의 허브로 변질된 사기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15가지 놀라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1번. 캄보디아의 비밀 자치구. 캄보디아의 자치구와 경제특구는 독특한 법적 구조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 혜택, 수입세 면제, 간소한 행정 절차 등을 제공하는 64개의 경제특구를 개발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일반적인 법체계와는 다르게 높은 수준의 법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독자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중통화 경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리엘과 미국 달러가 모두 통용됩니다. 평균 환율은 1달러당 약 4,130리엘이며 이는 약 1,420 한국원에 해당합니다. 일상 거래에는 주로 리엘이 사용되지만 규모가 큰 거래에서는 달러가 선호됩니다. 관광객과 현지 주민은 맷폰, 셀카드, 스마트와 같은 통신사를 통해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심카드는 공항, 상점, 인터넷 등에서 별도 등록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심카드들은 즉시 인터넷 접속 및 통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전기차는 점차 대중화되고 있으며 2025년 중반까지 캄보디아에는 약 7,610대의 전기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 차량의 0.1% 미만이지만 정부는 연말까지 신차 판매의 3%를 전기차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 목표는 지역 내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은 여전히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내국인에게는 금지되어 있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상 카지노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며 정부는 대부분 해외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법 집행은 이용자가 아닌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로 인해 도박 서버는 법적 회색지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캄보디아의 자치구는 법적 특이성, 해외 상업 활동, 현대적 인프라가 어우러진 독특한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번. 여성의 섬. 코콩섬은 현대 캄보디아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 중 하나를 대표합니다. 이곳은 성인 남성이 없는 마을에 약 40명의 여성과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단순한 마을이 아닌 열악한 삶의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조성된 피난처입니다. 이곳의 많은 여성들은 가정폭력을 겪었거나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며 일부는 전쟁이나 사고로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몇몇은 거처가 없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웠지만 지역 비정부기구의 지원으로 코콩섬에 정착해 삶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섬의 삶은 단순하고 자립적입니다. TV나 휴대폰은 없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라디오만 있습니다. 여성들은 대부분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며 무거운 일을 처리할 때만 남성을 고용하여 공정한 보수를 지급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캄보디아 남성들이 이 섬을 찾지 않는 이유가 법적 금지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의 치유 공간에 대한 무언의 존중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와 관련 없는 이들조차도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비공식적인 문화적 합의로 자리 잡았으며 안정과 재생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함께 자급자족 경제를 구축하며 농사와 가축 사육, 상호 지원을 통해 역경을 극복하는 힘과 연대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3번. 전통 결혼식. 캄보디아의 전통 결혼식은 1일에서 3일 동안 이어지는 성대한 축제로 결혼식이 길수록 부부에게 더 많은 축복과 존경을 가져온다고 여겨집니다. 결혼식은 보통 머리카락 자르기, 의식 또는 염소 의식, 고트 세레머니로 시작되며 이때 신랑과 신부는 조상 제단 앞에 앉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차례로 작은 머리카락을 상징적으로 잘라 과거를 씻고 함께 새로운 장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의식 내내 신부는 전통 복장을 여러 번 갈아입는데 보통 3벌에서 5벌까지 입습니다. 각 복장은 독특한 색상, 정교한 헤어스타일, 화려한 장신구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앙코르 유적의 부조에서 볼 수 있는 앞사라 무용수의 고귀한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의식 중 하나는 SASPTM, 즉 손목에 실을 매는 의식으로 신랑과 신부가 나란히 앉아 장로들과 하객들이 실을 손목에 묶어줍니다. 각 실은 축복, 조언 혹은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상징합니다. 또 다른 특별한 의식은 봉불프, 봉벌프, 원형 촛불 의식으로 주로 저녁에 진행됩니다. 귀여운 커플들이 밝게 빛나는 촛불을 들고 신랑 신부 주위를 돌며 경전을 낭송하고 축복을 기원해 악령을 몰아내고 번영을 기원합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상징성이 풍부하고 공동체 전체가 깊이 참여하며 결혼이라는 제도가 캄보디아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는지를 강조합니다. 4번.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이 지닌 비밀의 흔적. 캄보디아 문화에서 전통 문신인 쌍냔, 싹양은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용 문신이 아니라 신중하게 선택된 상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 뒤에 작은 꽃, 손목 위 고대 문양, 귀 뒤에 숨겨진 섬세한 선 등입니다. 모든 여성이 이 문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면 선택 과정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비밀의 절차입니다. 이 문신들은 보통 승려나 영적 스승에 의해 시술되며 소유자에게 보호, 힘,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집니다. 문신 절차는 경건한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며 기도와 함께 그 사람의 본질에 맞는 길상 문양을 선택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오늘날 이 관습의 신비로운 측면은 다소 희미해졌지만 외딴 시골 마을에서는 여전히 이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문신을 지닌 여성을 마을의 공식 등록부에 기재하여 문화적 자긍심의 상징으로 삼기도 합니다. 5번. 캄보디아 카지노 산업의 이면. 캄보디아는 아시아 카지노 산업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2019년 정부는 총 163개의 카지노 허가를 승인했으며 이 중 91개는 시아누크비를 포함한 프레아 시아누크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당시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시아누크빌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대규모 투자로 인해 빠르게 변화했고 그 결과 카지노, 호텔, 다양한 사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9년 기준 이 지역의 기업 약 90%가 중국인의 소유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비교적 낮은 면허 비용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했습니다. 2020년 기준 카지노 운영 연간 허가 수수료는 단지 4만 달러, 약 5,600만 원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중국 본토에서 도박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으로 작용했고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합법적인 도박을 위해 캄보디아를 찾았습니다. 중국 카지노 운영자들은 보통 중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자체 관리 및 직원팀을 동반하며 거래는 대부분 중국의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중국 기업에게 유리한 폐쇄적인 경제 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이러한 투자의 주최국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카지노의 보안 조치는 강화되어 있으며 관광객은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엄격한 검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내부에는 현장 환전, 지속적인 편의 서비스 등 이용객의 체류를 유도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고객층입니다. 많은 이용객이 베트남과 중국에서 온 중하위 소득층 노동자들로 단시간 내에 큰 금액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카지노는 숙소와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객의 장기 체류와 추가 도박을 유도합니다. 6번. 일자리 기회로 의장된 사기 행위들. 캄보디아 카지노 산업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정교한 범죄 조직들이 외국인 노동자, 특히 베트남과 라오스 출신을 착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높은 월급을 약속하는 거짓 채용 광고에 속아 입국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끔찍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채용 공고는 단순한 컴퓨터 관련 업무에 대한 매력적인 월급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여권과 신분증을 압수당합니다. 그 후 이들은 틱톡, 잘로,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사기 행위에 강제로 참여하게 되며 보통 가짜 연애 관계를 조작해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UN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약 10만 명이 현재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 센터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작업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하루 종일 일해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탈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석방을 위해서는 몸값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 금액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불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다른 조직으로 이송되어 자유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러한 복합 건물들은 철조망과 무장 경비로 둘러싸인 고위험 감옥처럼 운영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매우 큽니다. 베트남의 목바이 국경 근처의 고다오 다리는 심지어 절망의 다리로 불리며 매년 도박 빚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7번 캄보디아 정글 소녀의 미스터리. 2007년 1월 베트남 국경 인근의 라타나끼리 주에서 수년간 정글에서 살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녀는 옷을 입지 않은 채 더럽고 말을 하지 못했으며 동물과 유사한 제스처와 소리로만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현지 경찰관 살루는 그녀가 1988년 소를 몰다가 실종된 자신의 딸 로초응뻥응행, 로촌푼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팔에 있는 어린 시절 사고로 생긴 흉터를 근거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찰자들은 그녀의 머리가 최근에 깎인 흔적이 있으며 식사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그녀가 오랫동안 정글에 있었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초기에는 DNA 검사를 통해 정체를 확인할 계획이었으나 가족 측이 동의를 철회하면서 그녀의 신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마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주 정글로 돌아가려 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또는 정신질환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2016년 베트남 자라이 성 출신의 남성 이 그녀가 2006년에 실종된 자신의 딸 테이케이라고 주장하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신체적 특징을 바탕으로 그녀를 확인했고 관련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살루의 도움과 이민국의 확인을 거쳐 그녀는 마침내 베트남의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8번 은행 대신 금을 선택하는 캄보디아인들. 캄보디아에서는 금이 매우 대중적인 저축 및 투자 수단으로 문화적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시장부터 거리 상점에 이르기까지 금방이 곳곳에 있으며 이는 금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에 대한 선호는 경제 불안정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되었으며 금은 변동성이 적고 쉽게 교환 가능해 안정적인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결혼식이나 설날과 같은 중요한 행사에서 신부는 다량의 금 장신구를 착용하는데 이는 가족의 부를 나타내는 동시에 재정적 보장을 상징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자신이 가진 금의 양, 단위를 정확히 알고 있을 정도로 금에 대해 철저히 관리합니다. 일부는 오토바이를 팔아서라도 금을 구입하며 정부가 발행한 종이 화폐보다 귀금속을 더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금방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운영되며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금과 현금을 유연하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전통 금융 시스템과는 별개의 병행 경제를 만들어냈으며 은행은 일상 재정 활동에서 부차적인 역할만 수행합니다. 캄보디아인에게 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문화이자 스타일이며 희망입니다.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단절을 겪은 이 나라에서 금은 실질적인 안전함을 제공하며 이는 종이 화폐나 전자계좌로는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당신은 이런 나라에서는 은행보다 금으로 저축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9번 크랩족의 고백 풍습. 캄보디아 라타나끼리 주위 외딴 산악 지역에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가진 크랩족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소녀가 보통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사춘기에 접어들면 부모가 집 근처에 작은 오두막을 지어줍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타인의 간섭이나 평가 없이 자유롭게 연애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오두막에서는 그녀가 관심 있는 남성들을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간 여러 남성과 만나는 일은 이 공동체에서는 흔하며 오히려 권장되는 행동입니다. 크랩족은 진정한 결혼 행복은 개인의 선택과 진실한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믿으며 부모의 강요나 의무에서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이 공동체의 이혼율은 매우 낮습니다. 데이팅 앱이나 소셜미디어가 없는 환경 속에서 크랩족은 감정적 연결, 상호 존중,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다른 지역의 전통 예식보다 간소하지만 두 사람이 충분히 감정을 확인한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깊습니다. 그러나 이 풍습은 현대화, 외부 문화 접촉, 사회적 가치 변화로 인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랩족의 접근 방식은 개인의 자유와 감정적 조화가 사랑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10번 압사라 춤. 압사라 춤은 단순한 예술 공연이 아니라 캄보디아 문화에서 가장 고귀한 정신성과 영성을 표현하는 형식 중 하나로 하늘 세계와의 신성한 연결을 상징합니다. 이 춤은 힌두 신화에 등장하는 선녀 압사라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이들의 형상이 앙코르와트 사원의 부조에 생생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부드럽고 느리게 진행되는 이 춤은 실제로 1500개 이상의 손 동작, 즉 끝박, K 배치를 숙달해야만 완성됩니다. 손가락을 드는 방식, 눈빛, 미소 하나하나가 자연, 우주, 사랑, 영성은 물론 이슬비나 아침 안개와 같은 구체적 이미지까지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압사라 무용수는 실크로 만든 전통 위상인 삼포 창크벤, 샘파챙 케이벤, 황금 허리띠, 복잡한 왕관을 착용하는데 이 의상 준비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각 요소는 고유의 문화적, 영적 상징성을 지닙니다. 교육은 보통 8세 또는 9세부터 시작되며 무술 훈련만큼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스승들은 아이의 손 움직임, 눈빛, 자연스러운 유연성을 세심히 관찰하여 재능을 발굴합니다. 압사라 무용수가 된다는 것은 캄보디아 사회에서 큰 명예이며 수년간의 고된 수련을 통해 비로소 가볍고 우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동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국제 관광객들이 특히 놀라는 점은 복잡한 동작을 수행하면서도 공연 내내 평온하고 신비로운 표정을 유지하는 무용수들의 능력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신화 속 꿈을 보는 듯한 환상을 자아냅니다. 11번 톨레삽 호수의 수상마을. 캄보디아의 캄퐁플룩은 톨레삽 호수 위에 세워진 수상마을로 주민들은 호수의 물살에 따라 형성된 독특한 삶의 방식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수상마을이라 불리지만 실제로는 물에 뜨는 것이 아니라 건물들이 물 위 6에서 10m 높이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어 건기와 우기 사이의 수위 변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톨레삽 호수는 특별한 수문학적 현상을 겪습니다. 매년 5월에서 10월까지 우기 동안 메콩강의 수위가 상승하면 톨레삽 강이 물줄기가 역류해 호수의 면적은 약 2,500에서 16,000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이 현상은 주변 지역을 거대한 범람지대로 만들어주며 캄퐁플럭의 고상가옥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공동체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요리, 노동, 대화, 심지어 교육까지 대부분의 활동이 고상 구조물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을에는 수상시장, 학교, 사원도 있으며 모두 물환경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곳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작은 나무배로 노 젓는 법을 배우면 학교에 가거나 가족의 어업을 도와줍니다. 주민들에게 물은 장애물이 아닌 문화 정체성과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공부와 장보기 등 모든 일상이 물 위나 그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캄퐁플럭 같은 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12번 뱀 요리와 신앙의 상징.
캄보디아의 맹그로브 숲과 강가 지역은 다양한 생태계를 품고 있으며 그 중에는 여러 종류의 뱀도 포함됩니다. 베트남 국경과 가까운 안장, 안치항, 지방 등에서는 홍수철에 대비하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뱀고기를 보존하는 법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지역 향신료로 고기를 절인 후 며칠간 햇빛에 말리는 방식으로 약 20에서 40kg의 생고기에서 단 1kg의 건조 뱀고기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은 신선한 오이, 매운 피쉬 소스와 함께 제공되며 독특한 맛뿐 아니라 영양가 높은 식품으로 여겨집니다. 비록 많은 사람에게 생소할 수 있으나 이 요리는 농촌 지역에서 중요한 음식 문화의 일부입니다. 동시에 뱀은 캄보디아 문화에서 깊은 신앙적 의미를 지닌 존재이기도 합니다. 전설 속의 나가, 신성한 뱀은 보호, 생식력, 인간과 신의 연결을 상징하며 불교 사원의 문, 난간, 지붕 등의 조각된 모습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뱀이 음식이자 신성한 상징이라는 사실은 생존과 신앙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며 이는 전통적인 캄보디아 사회에서 일상과 영성이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3번. 일본과 미국 자동차에 대한 열정. 푸놈펜이나 캄보디아의 주요 도시 거리를 걷다 보면 일본과 미국에서 수입된 중고 도요타와 렉서스 차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가 높은 수입세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에 부과되는 수입세는 15%이며 차량 소유세와 부가가치세, VAT 등 다양한 세금이 추가로 붙기 때문에 실제 차량 가격은 크게 상승합니다. 미국에서 1만 달러, 약 1,400만 원에 거래되는 중고 도요타 캠리는 세금과 수수료가 붙으면 캄보디아에서는 2만 3만 달러, 약 2,800만 4,200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많은 캄보디아인들은 중고 도요타 캠리나 렉서스 RX를 기꺼이 구매합니다. 이 두 모델은 특히 인기 있는 차량입니다. 수입된 차량 중 다수가 왼쪽 핸들이지만 현지 정비업자들이 이를 우핸들로 개조해 도로 규정에 맞추며 기술적으로도 안전성이 유지됩니다. 중고차라 하더라도 일본 차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고장이 적다는 인식 때문에 선호되며 미국 차는 튼튼하고 승차감이 좋기 때문에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캄보디아에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1990년대 생산된 캠리가 여전히 푸놈펜 거리를 달리는 모습은 이 차량의 품질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러한 자동차에 대한 선호는 캄보디아인의 소비 습관을 잘 반영합니다. 이들은 초기 비용이 다소 높더라도 장기적인 가치와 신뢰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4번. 톤논 나무. 캄보디아의 녹색 보물. 캄보디아 농촌을 여행하다 보면 드넓은 들판 한가운데 우뚝 솟은 톤논 나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단순한 작물이 아니라 캄보디아의 국가 상징이자 크메르인의 삶과 깊이 얽혀 있는 존재입니다. 톤논 나무는 최대 30m까지 자라며 넓은 잎과 진한 갈색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수액입니다. 꽃에서 달콤한 액체를 채취하기 위해 사람들은 높은 나무에 직접 올라가야 합니다. 이 수액은 톤노 설탕으로 조리되거나 발효시켜 술로 만들기도 하며 전통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잎은 지붕을 덮거나 부채, 바구니를 만드는 데 사용되며 심지어 고대에는 잎에 문자를 새겨 경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앙코르와트를 건축할 때 사용된 접착제는 석회, 톤노 설탕, 발효 수액을 섞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거대한 돌들이 수세기 동안 단단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톤논 나무는 캄보디아의 국장과 화폐에도 등장하며 이 식물이 지닌 지속 가능한 가치와 문화적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캄보디아에 방문한다면 시원한 톤노 주스, 부드러운 설탕 조각, 그리고 석양 아래 늘어선 나무의 장관을 꼭 체험해보세요. 그 순간 크메르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5번. 전통적인 데이트 풍습.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서는 데이트와 결혼이 오랜 세월 동안 가족과 공동체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전에는 정략 결혼이 일반적이었지만 현대 사회의 영향으로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개인의 선택이 더 존중받고 있습니다. 쫄먼, 콜모웨운이라는 풍습은 남성이 연설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고, 메사눕, 메사넛은 두 가족이 비공식적으로 만나 서로를 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캄보디아 연애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 프놈펜에서는 여성들이 관광, 호텔, 국제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이런 사회적 접촉이 연애와 결혼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캄보디아 여성들은 외국인과 결혼하기도 하지만 그 이유와 숫자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존중과 인식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에 대한 15가지 이상하고 놀라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놀라웠나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흥미로운 콘텐츠 제작의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